대북방 전쟁, 북유럽 패권을 둘러싼 21년에 걸친 대격돌. 서기 1700년, 유럽의 북쪽 하늘이 전쟁의 먹구름으로 뒤덮였습니다. 스웨덴 제국의 번영을 부러워하던 주변 강국들이 연합하여 이 강대국을 무너뜨리기 위해 결집했죠. 21년에 걸친 이 전쟁은 단순한 국경 분쟁을 넘어 유럽의 세력 균형을 뒤바꾸고 새로운 강대국을 탄생시킨 대격변의 시기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북방 전쟁이라는 역사적 전환점을 통해 인간의 야망과 전략이 어떻게 세계를 바꾸었는지 탐구해 볼 것입니다. 배경, 스웨덴 제국의 성장과 주변국의 불안. 17세기 후반, 스웨덴은 발트해를 중심으로 한 유럽 북부의 강대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구스타브 2세 아돌프와 크리스티나 여왕 등 유능한 지도자들 덕분에 스웨덴은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적 기반을 바탕으로 발트해 대부분을 장악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주변국들의 긴장은 고조되었습니다. 특히 덴마크, 노르웨이,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방, 러시아는 스웨덴의 확장 정책에 위협을 느꼈습니다. 이 세 나라는 1700년 스웨덴의 젊은 국왕 카를 12세가 통치 경험이 적은 점을 기회로 삼아 비밀리에 동맹을 맺고 스웨덴을 공격하기로 결정합니다. 전쟁의 시작, 나르바 전투. 대북방 전쟁은 1700년 덴마크, 노르웨이가 홀슈타인 고트로프 공국을 공격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카를 12세는 재빠르게 덴마크를 물리치고 동맹국들에게 경고를 날렸습니다. 이후 그는 러시아로 진군해 나르바 전투 1700년 11월을 치렀습니다. 이 전투에서 카를 12세는 적은 병력으로 러시아의 대군을 상대로 승리하며 그의 군사적 재능을 유럽 전역에 알렸습니다. 그러나 이 승리는 전쟁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러시아의 반격, 표트르 대제의 개혁과 부활. 러시아의 표트르 대제는 나르바에서의 패배를 통해 스웨덴의 군사적 우위를 실감했습니다. 그는 즉시 군사개혁에 착수하여 서유럽식 군대를 양성하고 대규모 함대를 건설하며 러시아 경제를 강화했습니다. 1709년 폴타바 전투에서 러시아군은 마침내 스웨덴군을 격파하며 전쟁의 흐름을 바꾸었습니다. 이 승리는 러시아를 유럽의 새로운 강국으로 도약하게 만든 결정적 사건이었습니다. 발트해의 운명, 수많은 전투와 조약. 폴타바 전투 이후 스웨덴은 서서히 수세에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덴마크, 폴란드, 리투아니아, 러시아가 연합하여 발트해의 주요 항구를 점령하며 스웨덴의 영토를 잠식해갔습니다. 스웨덴은 끝까지 저항했지만 카를 12세의 전사 1718년 이후 전쟁의 열기는 급격히 식었습니다. 1721년 니스타드 조약을 통해 스웨덴은 러시아에게 발트 3국과 핀란드 일부를 양도하며 전쟁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전쟁의 결과와 유산. 대북방 전쟁은 단순히 스웨덴의 패배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전쟁은 유럽 북부의 힘의 균형을 완전히 뒤바꿨습니다. 러시아의 부상. 표트르 대제는 전쟁을 통해 러시아를 유럽의 강대국으로 성장시켰고 발트해로의 출구를 확보했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서유럽과 더 깊이 연결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스웨덴의 쇠퇴. 스웨덴은 이후로 더 이상 유럽의 주요 강대국으로 자리하지 못했으며 주변 국가들의 영향권 아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발트해의 중요성 재확인. 발트해는 단순한 해역이 아닌 유럽 정치와 경제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21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북유럽은 불과 칼로 뒤덮였고 그 과정에서 세계는 새로운 질서를 얻게 되었습니다. 대북방 전쟁은 단순히 국경을 넘어 세계사의 흐름을 바꾼 전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되새기며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한 시대의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대북방 전쟁 이후 유럽과 세계에 끼친 영향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대북방 전쟁 이후 유럽과 세계에 끼친 영향. 대북방 전쟁 1700년부터 1721년까지 은 단순한 지역적 분쟁이 아니라 유럽 전역과 세계사의 흐름을 바꾸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스웨덴 제국의 쇠퇴와 러시아 제국의 부상은 유럽의 정치, 경제, 문화적 지형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 변화는 유럽 내부뿐 아니라 세계의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러시아의 강대국 부상과 서유럽화. 표트르 대제는 대북방 전쟁을 통해 러시아를 유럽 강대국의 반열에 올려놓았습니다. 발트해 확보, 니스타드 조약. 1721년으로 러시아는 발트해 연안을 장악하며 해양 무역의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이는 러시아 경제의 성장을 가속화했고 서유럽과의 교역을 통해 러시아의 국제적 위상이 강화되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탄생. 전쟁 중 건설된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서유럽으로 향하는 창이라는 별칭을 얻으며 러시아의 새로운 수도가 되었습니다. 이 도시는 러시아가 서유럽 문화와 기술을 수용하는 상징이 되었고
이후 러시아 황제들은 이곳에서 유럽 외교의 주요 무대에 참여했습니다. 군사적 혁신. 러시아는 전쟁 중 서유럽식 군사 기술과 전술을 도입하여 군사 강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는 이후 나폴레옹 전쟁과 크림 전쟁에서 러시아의 역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스웨덴의 쇠퇴와 북유럽의 재편. 스웨덴은 전쟁에서 패배한 후 유럽 강대국의 지위를 상실했습니다. 영토 축소. 스웨덴은 발트해, 연안과 핀란드의 일부를 상실하며 국력이 약화되었습니다. 스웨덴은 이후로 내부 안정과 경제 회복에 집중하면서 유럽 정치에서의 영향력이 줄어들었습니다. 덴마크와의 경쟁 완화. 스웨덴이 약화되면서 덴마크는 상대적으로 북유럽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했습니다. 이는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정치적 균형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발트해의 국제적 중요성 확대. 대북방 전쟁은 발트해가 단순한 지역적 해역이 아니라 국제 정치와 경제의 중심으로 부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무역 중심지로의 발트해. 러시아의 발트해 장악은 유럽 무역의 주요 통로를 재편했습니다. 발트해 연안의 항구들은 유럽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무역 허브로 발전했습니다. 영국과 네덜란드의 관심 증대. 발트해는 목재와 타르 같은 해군 필수 자원의 주요 공급지였기에 영국과 네덜란드는 이 지역에 더 깊이 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발트해를 둘러싼 국제적 경쟁을 유발했습니다. 유럽 내 권력 균형의 변화. 대북방 전쟁은 유럽 강대국 간 권력 균형의 변화를 초래했습니다. 프랑스의 관심 분산. 스웨덴의 쇠퇴로 프랑스는 북유럽 문제에서 손을 떼고 중부 및 서유럽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프로이센의 등장. 스웨덴의 약화는 프로이센이 발트해 연안에서 세력을 확장할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프로이센은 이후 독일 통일의 주도권을 잡는 중요한 세력이 되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반사적 영향. 러시아의 부상은 발칸반도와 흑해 지역에서 오스만 제국과의 긴장을 고조시켰습니다. 이는 이후 러시아 오스만 전쟁 시리즈로 이어졌습니다. 세계사적 영향. 제국주의와 유럽의 확장. 러시아와 유럽 강대국들의 새로운 힘의 배치는 대서양과 아시아로의 유럽 확장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러시아의 동집. 발트해에서의 성공은 러시아가 시베리아를 넘어 극동으로 팽창하는 데 자원을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태평양 연안으로 진출하고 이후 극동에서의 국제 경쟁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유럽 식민지 확장의 가속화. 대북방 전쟁 이후 유럽 국가들은 북유럽 대신 대서양과 아시아로 관심을 돌렸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이 시기부터 인도, 북미, 아프리카에서 식민지 확장을 본격화했습니다. 문화적 영향. 대북방 전쟁은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중요한 흔적을 남겼습니다. 러시아 예술과 학문의 발전. 전쟁 후 러시아는 서유럽의 철학, 과학, 예술을 수용하며 러시아 르네상스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톨스토이와 도스토옙스키 같은 러시아 문학의 황금기로 이어졌습니다. 북유럽 전통의 재발견. 스웨덴과 주변 국가들은 전쟁의 결과로 민족 정체성을 강화하고 북유럽의 역사와 전통에 대한 관심을 높였습니다. 대북방 전쟁은 단순히 스웨덴과 러시아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이 전쟁은 유럽의 권력 구조를 재편하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제국주의의 발판을 마련한 거대한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유럽의 역동적인 힘의 이동은 현대사의 주요 흐름으로 이어졌으며 오늘날 세계 질서에도 영향을 끼친 교훈적인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